오늘 소개할 스토리는 이혼 후 8년 동안 혼자 살던 58살 여성이 동네 카페에서 매일 같은 자리에 앉는 62살 남자를 발견했고, 알고 보니 그 남자는 그녀를 보기 위해 매일 그 자리를 지켰으며, 작은 친절에서 시작된 사랑이 노년의 삶을 다시 설레게 만든 박지은 할머니의 조용하지만 아름다운 황혼 로맨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은이에요. 올해 58살이에요. 서울 마포구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과는 8년 전에 이혼했어요. 남편 도박 때문이었죠. 당시 제 나이 50살이었어요. 결혼 생활 25년이었어요. 그중 마지막 5년은 지옥 같았죠. 남편 도박으로 빚이 2억까지 늘었거든요. 저는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서 빚을 갚았어요. 남편을 믿었거든요. 다시는 안 한다는 말을요. 하지만 남편은 또 했어요. 카지노에 갔다가 3천만 원을 날렸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이혼 소송했어요. 1년 걸렸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죠. 재산 분할도 복잡했어요. 남편 빚 때문에 제 명의 아파트까지 위험했거든요. 결국 이혼했어요. 아파트는 제가 가졌고요. 남편은 위자료 없이 나갔어요. 딸이 하나 있어요. 이름은 수민이고 30살이에요. 결혼해서 부산에 살아요. 수민이는 아빠를 원망해요. 이혼 후 단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저도 외로웠지만 수민이도 힘들었을 거예요. 어린 나이에 부모 이혼을 봤으니까요. 이혼 후 8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요. 밥 먹을 때도 혼자고요. 텔레비전 볼 때도 혼자였어요.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익숙해졌어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는 도서관 사서로 일했어요. 30년 넘게요. 작년에 명예퇴직했어요. 퇴직금하고 연금으로 생활비는 충분했어요. 아파트도 있었고요. 시세로 7억 정도 돼요. 경제적으론 안정적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공허했어요. 친구들은 몇 명 있어요. 하지만 다들 바빠요. 자주 못 만나요. 취미도 없었어요. 그냥 집과 도서관 왕복이었죠. 그러다가 명예퇴직하고 나서요. 시간이 너무 많아졌어요. 뭘 하며 살지? 고민했어요. 그때 동네에 작은 카페가 생겼어요.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어요. 어느 날 들어가 봤어요. 조용하고 아늑했어요. 커피를 시켜서 마셨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요. 밖을 보니 나무가 보였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이 예뻤어요. 여기 괜찮네. 그날 이후로 자주 갔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요. 그게 제 일상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됐어요. 일부 매일 같은 자리에 앉는 남자. 카페에 다닌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오후였죠. 평소처럼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카페라테를 시키고요. 책을 꺼냈어요. 1시간쯤 있었을까요? 누군가 들어왔어요. 고개를 들어봤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어요. 회색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죠.
검은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남자는 카운터에서 커피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제 맞은편 자리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책을 꺼냈어요. 조용히 읽기 시작했죠. 저 사람도 책 좋아하나 보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제 책을 봤어요. 일주일 후 또 카페에 갔어요. 같은 시간이었어요. 오후 3시쯤. 그 남자가 또 있었어요. 똑같은 자리예요. 제 맞은편이요. 또 왔네. 이상했어요. 우연치고는 너무 같은 시간, 같은 자리였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동네 사람이겠거니 했죠. 2주일이 지났어요. 카페에 갈 때마다 그 남자가 있었어요. 항상 같은 시간, 항상 같은 자리, 항상 제 맞은편, 그리고 항상 책을 읽고 있었어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존재감이 느껴졌어요. 묘하게요. 석 주가 지났어요. 이제는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오늘도 저 남자 있겠지? 카페에 들어서면 먼저 그 자리를 봤어요. 남자가 앉아 있으면 왠지 안심됐어요. 왜 그럴까? 스스로도 이상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카페에 갔는데 남자가 없었어요. 오늘은 안 왔네. 왠지 허전했어요. 커피 맛도 없더라고요. 30분쯤 있다가 일어났어요. 집에 가려는데요. 문이 열렸어요. 그 남자였어요. 왔네. 왠지 마음이 놓였어요. 남자는 평소처럼 커피를 주문하고요.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리고 책을 꺼냈죠. 저는 다시 앉았어요. 책을 펼쳤어요. 하지만 글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꾸 그 남자가 신경 쓰였어요. 저 사람은 누구지? 왜 항상 여기 올까? 왜 항상 내 맞은편에 앉을까? 궁금했어요. 이부 바람 부는 날의 작은 친절.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이제 그 남자는 제 일상의 일부가 됐어요. 카페에 가면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했고요. 없으면 허전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말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서로 조용히 책만 읽었죠. 어느 목요일 오후였어요.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카페에 갔어요. 남자는 역시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딸 수민이가 보낸 서류였어요. 부산집 매매 관련 서류였죠. 서류를 펼쳐서 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카페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어요. 바람 때문이었어요. 강한 바람이 카페 안으로 들어왔어요. 제 서류가 다 날아갔어요. 서류가 바닥으로 테이블 아래로 여기저기 흩어졌어요. 당황해서 주우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그 남자가 재빨리 일어났어요. 서류를 주워주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주울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남자는 테이블 아래까지 몸을 숙여서요. 서류를 전부 주워줬어요. 여기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정리해서 건네줬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조심하세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요. 네. 감사합니다. 남자가 미소 지었어요. 따뜻한 미소였어요. 그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왜 이러지? 작은 친절이었을 뿐인데요.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어요. 서류를 다시 보려고 했는데요.
글자가 안 보였어요. 자꾸 그 남자가 신경 쓰였어요. 3부 첫인사. 그날 이후로 달라졌어요. 남자와 눈이 마주치면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남자도 미소로 답했어요. 며칠 후였어요. 카페에 갔는데 남자가 먼저 왔어요. 제가 들어서자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사였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남자가 말했어요. 오늘은 좀 일찍 오셨네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으로 대화를 시작한 거였어요. 네. 오늘 약속이 없어서요. 그러시군요.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편안했어요. 일주일 후 또 카페에 갔어요. 비가 왔어요. 남자가 창문을 보면서 말했어요. 비가 많이 오네요. 그러게요. 우산 가져오셨어요? 네, 가져왔어요. 다행이네요. 그렇게 조금씩 대화가 늘어났어요. 날씨 얘기, 커피 얘기, 책 얘기. 짧은 대화였지만 좋았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남자가 책을 보고 있었어요. 제목이 보였어요. 노인과 바다였어요. 좋은 책 읽으시네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읽어보셨어요? 네. 예전에요. 정말 좋았어요. 저도 여러 번 읽었어요. 그러세요? 네.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달라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는 책 얘기를 나눴어요. 30분 동안요. 정말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얘기했어요. 책 얘기가 주로였어요. 남자는 책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문학, 역사, 철학까지요. 저도 책을 좋아했지만요. 남자만큼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읽으세요? 제가 출판사에서 일했거든요. 출판사요? 네. 편집자였어요. 와, 멋있네요. 이제 은퇴했어요. 3년 전에요. 그러시구나. 지금은 그냥 책이나 읽으면서 살아요. 남자의 목소리가 조금 쓸쓸했어요. 혼자 사세요? 네. 저도요. 남자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따뜻했어요. 그러시구나. 그날 우리는 오래 얘기했어요. 해가 질 때까지요. 사부 이름을 알게 된 날. 2달이 지났어요. 이제 우리는 카페에서 만나면 자연스럽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아직 이름은 몰랐어요. 서로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카페가 사람들로 붐볐어요. 평소 제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남자 맞은편 자리도 다른 사람이 차지했어요. 저는 다른 자리에 앉았어요. 구석 자리였어요. 남자도 평소와 다른 자리에 앉았어요. 제게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죠. 왠지 허전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제 맞은편 사람이 일어났어요. 남자가 바로 그 자리로 옮겼어요. 제 앞으로요. 저도 창가 자리가 비자 그리로 옮겼어요. 남자가 웃었어요. 역시 여기가 편하네요. 저도요. 우리 자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남자가 커피를 마시다가 말했어요. 그런데 아직 이름도 모르네요. 맞아요. 이상하죠? 제 이름은 강민호예요. 저는 박지은이에요. 지은 씨. 네, 민호 씨. 이름을 부르니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지은 씨는 뭐 하세요? 도서관 사서였어요. 작년에 명예퇴직했어요. 도서관 사서셨어요? 저랑 비슷하네요. 비슷해요? 네. 저도 책이랑 평생 일했으니까요. 그러네요. 우리는 웃었어요. 지은 씨 혼자 사시죠? 네. 오래되셨어요? 8년 됐어요. 이혼했어요. 아, 민호 씨는요? 저는 10년 됐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이제 많이 괜찮아요.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지은 씨. 네. 혹시 다음 주에 시간 있으세요? 심장이 뛰었어요. 네. 있어요. 같이 책 전시회 갈래요? 책 전시회요? 네. 광화문에서 하는데 재밌을 것 같아서요. 좋아요. 그럼 다음 주 토요일에요. 네. 집에 돌아와서 가슴이 계속 뛰었어요. 이게 데이트인가? 오후 첫 데이트. 토요일이 됐어요. 아침부터 긴장됐어요. 뭘 입지? 옷장을 열고 고민했어요. 결국 깔끔한 블라우스에 치마를 골랐어요. 화장도 했어요. 오랜만이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괜찮은가? 한숨이 나왔어요. 58인데 뭘.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광화문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민호 씨는 이미 와 있었어요.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지은 씨, 왔어요. 기다렸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그럼 갈까요? 네. 전시회장으로 걸어갔어요. 나란히요. 민호 씨가 말을 걸었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지은 씨, 오늘 예쁘시네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고마워요. 전시회는 정말 좋았어요. 오래된 책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민호 씨가 하나하나 설명해 줬어요. 이 책은 60년대에 나온 거예요. 우와, 정말 오래됐네요. 이 작가 좋아했어요. 제가 편집한 책도 있어요. 정말요? 네. 이거요. 민호 씨가 한 권을 가리켰어요. 우와. 정말 신기했어요. 전시회를 다 보고 나왔어요. 오후 4시였어요. 지은 씨 배고프지 않아요? 좀 그래요. 저녁 먹어요. 좋아요.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갔어요.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곳이었어요. 여기 파스타 맛있어요. 그래요? 제가 자주 와요. 식사하면서 얘기했어요. 정말 많이요. 민호 씨 인생 얘기, 제 인생 얘기, 결혼 생활 얘기, 이혼 얘기, 아내를 잃은 얘기, 슬픈 얘기도 있었고요. 웃긴 얘기도 있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저녁 7시가 됐어요. 벌써 이 시간이네요. 진짜네요. 시간 빨라요. 집에 가셔야죠? 네. 좀 아쉽네요. 저도요. 민호 씨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택시로요. 집 앞에서 내렸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지은 씨.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다음 주 카페에서요. 네. 집에 들어와서 웃음이 나왔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어요. 6부 점점 가까워지는 사이. 다음 주 카페에서 만났어요.
평소처럼 같은 자리에서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더 편해졌어요. 민호 씨가 말했어요. 지은 씨, 이번 주는 어땠어요? 그냥 평범했어요. 민호 씨는요? 저도요. 그런데 카페 오는 날만 기다렸어요. 심장이 뛰었어요. 저도요. 민호 씨가 웃었어요. 지은 씨, 다음 주에 또 만날래요? 어디 가는데요? 한강공원이요. 산책하고 싶어서요. 좋아요. 다음 주 일요일 한강공원에서 만났어요.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오늘 완전 산책 날씨네요. 그렇죠? 강변을 걸었어요. 천천히요. 민호 씨가 말을 걸었어요. 지은 씨, 결혼 생활은 어땠어요? 힘들었어요. 남편이 도박을 했거든요. 아, 8년 전에 이혼했어요.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딸이 있다고 했죠? 네. 30살이에요. 결혼해서 부산에 살아요. 자주 만나요? 아니요. 1년에 한두 번이요. 그럼 외로우시겠어요. 그래서 카페에 자주 가는지도 몰라요.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은 씨. 네. 이제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고마워요. 그날 우리는 3시간 동안 걸었어요. 손을 잡고요. 7부 고백. 석 달이 지났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2~3번 만났어요. 카페에서도 만나고요. 주말엔 데이트도 했어요. 미술관도 가고요. 영화도 보고요. 맛집도 다녔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산책하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예뻤어요. 민호 씨가 멈춰 섰어요. 지은 씨. 네. 할 말이 있어요. 심장이 뛰었어요. 뭔데요? 민호 씨가 저를 봤어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사실, 제가 카페에 매일 간 이유가 있어요. 뭔데요? 지은 씨 때문이었어요. 네. 처음 지은 씨를 봤을 때부터요. 매일 같은 시간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시간에 갔어요. 정말요? 네. 지은 씨 보고 싶어서요. 눈물이 났어요. 왜? 왜 말 안 했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거절당할까 봐요. 근데 지은 씨가 저한테도 관심 있는 것 같아서 있었어요. 정말 많이요. 민호 씨가 웃었어요. 지은 씨. 네. 저랑 사귈래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네. 좋아요. 민호 씨가 저를 안았어요. 오랫동안요. 8부 연인이 된 우리. 사귄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민호 씨는 매일 문자를 보냈어요. 지은아,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이에요. 민호 씨. 오늘 카페 가요? 네, 갈게요. 카페에서 만나면 평소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손도 잡고요.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어요. 나이 든 커플이 다정하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행복했으니까요. 주말엔 데이트했어요. 매주요. 어느 날 민호 씨 집에 초대받았어요. 지은아,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집이요? 응. 저녁 해줄게.
민호 씨가 요리해요? 응, 잘해. 그럼 갈게요. 다음 주 토요일 민호 씨 집에 갔어요. 원룸이었어요. 작지만 깔끔했어요. 책이 정말 많았어요. 벽면 전체가 책장이었어요. 우와, 책 정말 많네요. 평생 모은 거야. 다 읽었어요? 응, 여러 번씩. 민호 씨가 저녁을 준비했어요. 파스타를 만들었어요.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진짜 요리 잘하시네요. 혼자 살다 보니 배웠어. 식사 후에 소파에 앉아서 얘기했어요. 민호 씨, 응? 아내분 얘기 들려줄 수 있어요? 민호 씨가 잠시 침묵했어요. 힘들지 않으면요. 괜찮아. 이제 많이 괜찮아. 민호 씨가 얘기를 시작했어요. 아내는 암이었어. 10년 전에 세상 떠났어. 투병 기간이 2년이었어.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 많이 힘드셨겠어요. 응. 아내 떠나고 나서 1년 동안 거의 폐인처럼 살았어. 일도 못하고 집에만 있었어. 아무것도 하기 싫었거든. 그러셨구나. 근데 3년 전에 은퇴하고 나서 정신 차렸어. 어떡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카페도 다니고 책도 읽기 시작했지. 그때 저를 만난 거예요? 응. 6개월 전이었어. 그때부터 절 봤어요? 응. 처음 봤을 때 심장이 뛰었어. 얼굴이 빨개졌어요. 왜요? 혼자 책 읽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 그리고 가끔 웃을 때가 있었잖아. 책 보면서. 그게 너무 좋았어. 눈물이 났어요. 민호 씨. 지은아, 나 진심이야. 정말 좋아해. 저도요. 정말 좋아해요. 우리는 키스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떨림이었어요. 구부 딸에게 소개하기. 사귄 지 3개월이 됐어요. 딸 수민이한테 얘기해야 할 것 같았어요. 전화했어요. 수민아. 네, 엄마.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남자친구 생겼어. 뭐라고요? 남자친구.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수민아, 거기 있어? 네, 있어요. 화났어? 아니요. 그냥 놀라서요.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축하해요. 정말? 네. 엄마 행복하면 저도 좋아요. 고마워. 근데 어떤 분이세요? 62살이고 출판사 편집자 은퇴했어. 나이 차이는 좀 있네요. 응. 4살 많아. 괜찮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수민아, 엄마 한번 만나고 싶어요. 정말? 네. 다음 달에 서울 갈게요. 그래. 고마워. 다음 달 수민이가 서울에 왔어요. 민호 씨를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강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민이에요. 셋이서 식사했어요. 수민이가 민호 씨한테 물었어요. 엄마한테 잘해주실 거죠? 네.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엄마 많이 힘들게 사셨어요. 알아요. 앞으로는 행복하게 해주세요. 네. 약속할게요. 수민이가 웃었어요. 식사 후 수민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좋은 분 만난 것 같아요. 그래? 네. 민호 아저씨 눈빛이 따뜻하더라고요.
고마워. 행복하세요, 엄마. 응. 식부 함께 사는 것에 대하여. 사귄 지 6개월이 됐어요. 어느 날 민호 씨가 말했어요. 지은아. 응? 우리 같이 살까? 깜짝 놀랐어요. 같이 살자고요? 응. 매일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워. 물론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네. 민호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어디서 살까? 제 집이 넓어요. 거기서 살래요? 좋아. 하지만 월세는 내게 해줘. 왜요? 그래야 미안하지 않아. 알겠어요. 다음 달 민호 씨가 이사 왔어요. 제 집으로요.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이랑 책이 전부였어요. 책 정말 많네요. 미안해. 버리기 힘들어서. 괜찮아요. 거실에 책장 놓으면 돼요. 고마워.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민호 씨가 커피를 타주었어요. 지은아, 일어났어? 응. 커피 마셔. 고마워. 아침 먹고 산책 나갔어요. 매일요. 점심은 같이 해 먹었어요. 민호 씨가 요리하고 제가 설거지했어요. 오후엔 각자 책을 읽었어요. 거실에서요. 저녁엔 드라마를 봤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요. 밤엔 손을 잡고 잤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11부 1년 후. 같이 산 지 1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여전히 행복했어요. 카페는 여전히 갔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요. 평소 그 자리에 앉았어요. 이제는 우리 자리가 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민호 씨가 말했어요. 지은아. 응? 우리 처음 만난 지 1년 반이네. 벌써 그렇게 됐어? 응. 시간 빨라. 정말. 지은아,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나도.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지은아, 그 자리 비워두지 말아줘. 무슨 자리? 카페 그 자리. 앞으로도 계속 마주 보고 싶어. 눈물이 났어요. 그 자리는 이미 민호 씨 자리예요. 고마워. 우리는 키스했어요. 12부 프러포즈. 2년이 지났어요. 어느 봄날이었어요. 민호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지은아, 오늘 카페 가자. 응, 좋아. 카페에 갔어요. 평소 자리에 앉았어요. 민호 씨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상자였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봐. 상자를 열었어요. 반지가 들어있었어요. 민호 씨. 민호 씨가 무릎을 꿇었어요. 지은아, 나랑 결혼해 줄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네. 네. 민호 씨가 반지를 끼워줬어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우리는 키스했어요. 카페 안에서요. 13부 결혼식. 3개월 후 결혼식을 올렸어요. 조촐하게요. 친구들하고 수민이만 초대했어요. 민호 씨 친구들도 왔고요. 작은 웨딩홀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었어요. 59살에요. 엄마 정말 예뻐요. 수민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행복하세요, 엄마. 응. 식장 문이 열렸어요. 민호 씨가 서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민호 씨가 웃었어요. 천천히 걸어갔어요. 민호 씨 앞에 섰어요.
주례가 말했어요. 신랑과 신부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요. 신랑은 신부를 보기 위해 매일 카페에 갔습니다. 이것이 운명입니다. 눈물이 났어요. 신랑 신부를 사랑합니까? 네, 사랑합니다. 신부 신랑을 사랑합니까? 네, 사랑합니다. 키스하셔도 됩니다. 민호 씨가 저를 안았어요. 그리고 키스했어요. 이번 스토리의 엔딩은 지금은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여전히 행복해요. 카페는 여전히 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요. 평소 그 자리에 앉아요. 마주 보면서요. 지은아, 커피 맛있다. 응. 오늘도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나도. 민호 씨가 책을 읽어요. 저도 책을 읽어요. 가끔 눈이 마주치면 웃어요. 1년 전만 해도요. 저는 혼자였어요. 카페에서 조용히 책만 읽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같이 일어나고요. 매일 같이 밥 먹고요. 매일 같이 자요.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민호 씨가 말했어요. 여기 오면 항상 당신이 있어서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나이가 들어도요. 사랑은 찾아와요. 조용히요. 예고 없이요. 카페 한자리에서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 어디서 사랑을 만날지 몰라요. 어쩌면 카페 맞은편 자리예요. 어쩌면 버스 정류장이에요. 어쩌면 공원 벤치예요. 중요한 건요. 마음을 열어두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마음을 열었더니요. 사랑이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1, 1, 1